무한급수를 볼게. 보통 이제 무한급수라는 거는 수열의 극한에서 봤듯이 무한급수는 결국에는 끝없이 더하면 뭐가 될까? 끝없이 더하면 뭐가 될까? 수열에서 끝없이 그 항을 끝없이 더하면 뭐가 될까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열의 극한은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끝없이 가면 도대체 일반항 AN 해서 끝없이 가면 도대체 뭘까? 이게 수열의 극한이지.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 AN이라는 것을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AN은 도대체 뭘까? 맞죠? 네. 원래 여기까지는 그냥 수열의 영역이잖아. 딱 바로 무한대로 가는 거 바로 전까지가 수열의 영역이지.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여기다가 n에다가 숫자를 아무거나 다 넣으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무한대라는 거는 어떤 숫자가 딱 카운팅 된 게 아니잖아.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수열의 영역은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열의 극한의 영역이지. 무한대로 가면 도대체 얘가 뭐가 될까? 그래서 그 결과들은 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빼기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진동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항상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한급수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더하면 무한급수라는 걸 이걸 끝없이 이렇게 더하게 되면 끝없이 더하면 도대체 뭐가 될까? 이걸 보는 거지. 끝없이 더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결국에 n항까지 합을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잖아. 이 n항까지 합을 SN이야. 그럼 SN이 예를 들어서 뭐 n제곱 플러스 3n으로 표현이 돼 있다고 쳐봐. 만약에 SN을 구했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으면 1항까지 합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항까지 합이 나오고 3을 넣으면 3항까지 합이 나오고 4를 넣으면 4항까지 합이 나오고 n을 넣으면 n항까지 합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를 다 넣으면 모든 항의 합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것도 거기까지가 또 수열의 합 영역이지. 수열의 합 영역, 합의 영역. 그런데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합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도대체 뭐가 될까? 이걸 구하는 게 무한급수인 거지. 끝없이 더하면 도대체 뭘까? 이것도 왜냐하면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무한급수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무한대 전까지가 다 수열인 거고 수열의 영역인 거고 일반항의 영역. 그 다음에 무한대 전까지의 합이 말 그대로 그냥 수열의 합 영역이지. 근데 여기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영역이고 이게 무한대로 끝없이 더하면 수열의 무한급수의 영역이지. 그럼 그것도 답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빼기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진동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결과 4개 나오지.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뭐가 되니? 당연히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수열의 무한급수야. 그럼 무한급수라는 건 결국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이건 거지. 결국엔 무한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합을 구하는 거지. 무한급수. 끝없이 더하는 거니까. 일단 끝없이 더하려면 결국에는 n항까지 합, SN을 구한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지. SN을 구하는 거지, SN을. SN을 구한 다음에, 생각은 되게 단순해. SN을 구한 다음에, 나는 거기다가 리미트만 붙이면, 결국 이게 무한급수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빼기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진동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발산한다. 그냥 단순하게 발산한다. 이것을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그럼 이 수렴한다는 의미를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결국에는 끝없이 더한 값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끝없이 더한 값이 이거다. 그리고 얘는 끝없이 더한 값을 구할 수는 없고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야. 값이 아니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야. 빼기 무한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야. 그래서 그냥 끝없이 더했더니 얘는 결국엔 발상하는 거야. 얘는 끝없이 더했더니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 수렴해. 그러니까 그 값이 알파야. 이렇게 되는 거지. 끝없이 더한 값은 얘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만 의미가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극한에서는 수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발산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끝없이 커져.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걸 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SN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 또 한번 해봐. SN을 구해서
리미트만 붙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 생각이.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붙이면 끝이잖아. 네. 그럼 이제 SN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한 등차 수열이나 네. 아주 단순한 등비 수열은 네.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바로 SN을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네. 예를 들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SN은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뭐 2분의 n, 뭐 초항 플러스 끝항이라든가 아니면 2분의 n, 뭐 2a 플러스 n-1d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합을 구할 수 있지.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은 뭐 r 빼기 1분의 초항 쓰고 r에 항수 쓰고 빼기 1 이렇게 해. r 빼기 1분의 그러니까 공비 r 빼기 1분의 뭐, 1-r로 외워도 되지. 1-r분의 초항 쓰고 1-r에 n승 이렇게. 똑같은 거지. 이걸 마이너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바꾸고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산하기 편할 때 r이 1보다 크면 이걸 쓰고 r이 보통 1보다 작은 2분의 1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쓰지. 그래서 그냥 어쨌거나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바로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근데 수열이라는 게 꼭 등차 수열하고 이렇게 등비 수열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는 합을 구하려면 네.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일반항을 구해야 돼. 합을 구하려면 네. 먼저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할 일이 뭘 구해야 돼? 일반항.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시그마를 붙이는 거지, 이렇게. 이래야지만 이게 이제 SN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 네. 이렇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바로 SN을 바로 구할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게 아닌 수열에서는 먼저 일반항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네. 뭐, 그 공식 3개를 쓰잖아, 이렇게.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k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거. 네.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k 제곱 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꼴 뭐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뭐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결국에는 일반항을 구해서 여기다 이제 뭔가를 넣어서 이걸 전개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풀어서 SN을 구하는 거지. SN을 구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구했으면 세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과정이 되게 짜증나는 얘기야. 단계가 많아.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단순한데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붙이면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SN을 구하는 과정이 등차 등비는 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그 외적인 수열은 일단 일반항을 구해서 거기다 시그마를 붙여서 SN을 구한 다음에 다시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이야. 이런 과정이야. 생각 과정은. 그러다 보니까 기호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야. 기호적으로 보면 잘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에는 SN을 내가 구했어. 처음부터 SN이 나와 있어. 만약에 SN을 구했어. 어떤 수열이 있는데 합이 나와 있어. 구했어.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다 뭐만 붙이면 되냐? 리미트만 붙이면 되지. 근데 이걸 이제 다른 기호로 표시하면 SN을 구하는 과정을 이거라고 쓸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SN을 구하는 과정이 일반항을 먼저 구한 다음에. 맞나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서. 즉, SN을 구한 거지. 이게 이거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걸 기호로 좀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거야. 시그마. 일반항을 이제 K항으로 안 쓰고 여기는 N이 있기 때문에 K를 쓴 거지. 여기도 K를 써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내가 이제 보통 일반항 N으로 구했다고 치면 그냥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1항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한 거야? 무한대까지 합을 구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얘가 일반항이라는 거야. 얘가 일반항이다. 이게 좀 중요한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상태로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렇잖아? 이게 이제 뜻은 이해가 가지. 1항부터 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1항부터 끝없이 더한 거야. 파악은 되잖아. 파악이 됐다 그래서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그마 K고 1부터 N항까지 해서 SN을 구해. 과정이지 과정. 네. 그 다음에 리미트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쓰면서 네가 그런 생각 과정을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 내가 당연히 다시 한번 약간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아 나는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돼. 근데 이제 SN을 구한 다음에 그거예요.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로만 붙이면 돼. 근데 SN을 구하는 과정이 등차 등비 같은 경우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을 통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여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일반항이니까 네. 이 일반항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따로 이렇게 푸는 거지. 시그마 K고 1부터 N까지 AK를 해서 이제 막 계산을 열라 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SN을 구한 거지. 네. 이 계산 과정이 여기 써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구했으면 거기다 리미트 붙이는 거지. 그럼 이제 끝없는 합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야. 기본적인 계산. 무한급수라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다시 봤다가, 이제 이게 전체적인 틀이라면, 내가 니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봤다가, 다시 전체적인 그 틀을 다시 볼 거야.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냐면, 보통 애들이 무한급수를 배우면 내가 이제 요렇게 방금 얘기했지만, 네. 보통 애들이, 문제집도 그렇고, 보통 애들이 배우는 것도 그렇고 좀 거꾸로 잘못 배우는 게 뭐냐면 SN을 구하는 과정을 먼저 배워. 네. 이제 전체적인 틀인데 그게 되게 미련한 짓이야. 맨 처음에 뭘 배워야 되냐면 등비수열의 합. 즉 등비수열은 조금 독특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무한 등비급수라고 해. 무한 등비급수. 등비수열만 따로 배우는 거야. 이걸 먼저 확실히 익혀야 돼. 무한 등비급수. 말 그대로 뭐냐? 무한 등비수열의 끝없는 합인 거지. 이걸 먼저 확실히 익혀야 돼. 네. 무한 등비급수. 무한 등비수열의 끝없는 합인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 등비수열 한번 확인해 볼게. 네. 무한 등비수열의 끝없는 합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 더하기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치면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중간에 뭐 일반항 AR에 n-1승이 있을 테고 그래서 끝없이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끝없이 더해라. 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SN을 먼저 구해야지. 네. SN을 구해야지.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공비가 R이 1이 아닐 때 맞죠? 네.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공비가 R이니까 뭐 아까 네 말대로 1 빼기 R분의 맞죠? 초항 쓰고 됐나요? 네. 1 빼기 R에 항수 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저번에 봤듯이 이게 문자다 보니까 네. 구분을 해줘야지. 이렇게 봐봐. 먼저 증명을 하는 거야. 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뭐냐면 R의 절대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네. 얘가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지. 네. 얘가 1보다 크니까. 네. 3의 n승이야. 여기다 이제 리미트, 이렇게 이제 리미트를 구할 거야. SN을 구했으니까. SN을 구하게 되면 얘가 무한히 커지다 보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 네. 그럼 얘네는 이제 부호에 따라서 뭐 얘가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빼기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얘가 이제 무한대로 일단 가니까 네. 맞잖아? 네. 여기에 뭐 3분의 뭐 1이고 여기에 1 빼기 무한대면 전체적으로 빼기니까 빼기 무한대가 되겠지. 네. 뭐 근데 여기에 빼기면 다시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는 뭐가 돼? 무한대로 돼. 근데 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럼 요번에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푸는 거잖아.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걸 봤었지. 네.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무한히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가 숫자고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네. 2분의 1의 n승 같은 거니까. 이해 가니 이거? 네. 얘가 0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1 빼기 R분의 A가 돼. 얘가 0이니까 1 빼기 R분의 A 전개하면. 맞나요? 네. 이해 갔어 이거? 네. 굳이 여기다 막 쓰면서 하진 않아도 되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1 빼기 R분의 A가 되고 여기가 무한대가 0이 되니까
이 전개해보면 1 빼기 1분의 a가 되겠지, 이렇게. 네. 이러면서 결국엔 뭐가 돼? 수렴한단 말이야.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요번에는 R이 1일 때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지금 1이 아닌 경우에 합이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R이 빼기 1일 때. 이렇게. 여기서는. 네. 빼기 1이 되면, 얘가 빼기 1이 되면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가 빼기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SN은 빼기 1이면 2분의 일단 그잖아? 2분의가 되고 몇이 되냐면 일단 빼기 1일 때는 이걸 식으로 정확히 적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2분의 A 1 빼기 1의 n승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얘가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하면 0이 되기도 하고 2분의 A가 0이 되기도 하고 A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A가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 네.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되면 0이 되고 빼기 1이 되면 이게 2가 되니까 약분돼서 A가 되고 그러니까 0이 되고 A가 되고 0이 되고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진동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요번에 이제 R이 여기서 1일 때는 못하는 거고 네. R이 1이면 SN 자체가 네. 얘가 1이다 보니까 A 되니까 SN이 NA가 되잖아. A가 N개 있으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물론. 네. R이 1이면 A 되니까 NA가 되지. 네. 그럼 여기다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숫자에 따라서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빼기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그잖아? 네. 그지? 맞죠? 네. 이것도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빼기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하겠지 부호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뭐냐면 발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수렴하는 경우가 언제냐? 이것뿐이 없단 얘기야. 수렴하는 경우가. 이해가니 이거? 수렴하는 경우가 이것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한급수는 결국에는 등비급수, 다른 급수가 아니야. 등비급수는 공비가 이거일 때, 즉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가 뭐야? R이 1보다 크고 빼기 1보다 클 때지. 요 때만 수렴하고 나머지는 발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고정적으로 딱 외워버려야 돼. 그거 맨 밑에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아래 범위가 빼기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수렴을 해. 그럼 여기서 수렴한다는 의미는 뭐야? 그 합이 이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끝없이 더한 값이 이거야. 끝없이 더한 값은 이거고 이 범위 안에 없을 때는 그냥 발산해. 이게 끝이야.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걸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야. 네. 단순하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무한급수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문제를 딱 봤어. 근데 무한 등비 급수야.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죠? 그렇지. 써져 있을 때도 있고, 문제에서 그냥 무한 등비 급수인지 딱 판단이 되면,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보면, 일단 무한 등비 급수야. 그러면 딱 보자마자 할 일이 뭐냐면, 공비의 범위를 체크하는 거야. 무한 등비 급수인지 딱 봤어. 근데 공비의 범위가 이거야. 그러면 그 합, S는 끝없는 합은 1 빼기 R분의 A야. 이걸 외우는 거야. 공비가 무한 등비급수야. 첫 번째 할 일이 첫 번째 무한 등비급수인지 파악을 했어. 네. 그러면 이제 공비를 체크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그 합은 즉 수렴하는 값이지. 그 합은 1 빼기 R분의 A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합은 1 빼기 R분의 A야. 그리고 나머지 이 범위 안에 없으면 발산해. 이렇게. 이게 끝이야. 이렇게 무한등비급수를 먼저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네. 정확하게. 네. 알겠니, 이거? 네. 정리됐니, 이거? 정리될 것 같아, 니네? 네. 니네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놔야지 돼. 고등학교,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 정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되지만,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개별적으로 보는 거에서는 일단 첫 번째 볼 일이 무한 등비급수야. 네. 맨 처음에 할 일이
급수는 무조건 처음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무한등비급수야? 아니야.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무한등비급수인지 판단하면 공비 보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바로 이게 답이고 이게 아니면 무조건 발산. 그리고 끝난 거야. 무한등비급수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개별적으로 본 거는 무한등비급수는 됐어. 나중에 이제 다시 정리할게. 전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명제를 배워야 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명제인데 네. 이거야. 시그마 n 이꼴 1부터 네.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급수고 네. 이거는 수열이지. 네. 이거는 급수, 이건 수열의 극한. 아, 0이에요?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반드시 0이 된다. 이게 하나의 명제야. 일단 이 명제를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네. 이 명제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네. 봐봐. 1항부터 무한대까지 합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네. an은 0으로 수렴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봐봐. 끝없이 더하는 게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네. 끝없이 가는 값이 끝에 있는 게 0으로 가까이 가야지만 어느 정도 끝맺음이 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0으로 이게 수렴을 하려면 결국은 얘가 0으로 가야 된다. 느낌적으로는. 네. 만약에 이게 끝없이 0으로 안 가고 계속 어떤 값으로 커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제가 수렴할 수가 없지. 끝없이 더하는데. 숫자를 계속 더하는데 이게 끝맺음이 안 나는 애가 있어. 네. 그러면 계속 커지지. 수렴을 할 수가 없겠잖아. 그래서 이 명제가 되게 중요한 명제고, 이것의 이제 대우 명제는, 우리가 이제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같다는 건 알지? 아니요. 참거짓이. 대우 명제는 이거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요? 니네 고1 2학기 초반에 배우는 건데 까먹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우 명제라는 것은 바꾸면서 부정을 한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대우 명제지. 네.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라면 네.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되는 거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동일하단 말이야. 네. 근데 영명제는 여기라는 것은 얘하고 얘를 그냥 바꾼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0으로 간다면 네.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은 수렴을 해. 이것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원래 이제 집합에서는, 그러니까 명제 파트에서는 이런 게 있어. P명 Q이다가 이제 원래 명제야. 네. 그러면 얘의 참거짓과 이것의 대우 명제는 100% 동일한 거야. 나 Q이면 나 P.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서. 그런데 이것의 영명제는 Q이면 P. 이 영명제는 얘하고 얘의 참거짓이 동일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참일 때 참일 수도 있고, 참일 때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일 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때 거짓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거지.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참이니까 대우명제는 무조건 참이 돼야 되고, 네. 이게 참인데 영명제는 그때그때 다른데 이 경우에는 거짓이야. 왜요?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그걸 이제 증명을 해줄게. 네. 이렇게 거짓이야 이건.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이 명제를 우리가 증명을 일단 먼저 하면, 이 명제를 증명하면 이렇게 된다고.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알파로 수렴을 한다는 것은 네.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거랑 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같은 거니까. 이건 같은 거야? 이거 같은 거야? 네. 알지?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 1항부터 무한대까지 합이나 SN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를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럼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얘가 당연히 알파 수렴하잖아. 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명제 하나 봤잖아.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걔도 수렴하고. 네. 얘도 수렴한다. 수렴을 하겠지. 맞나요? 알파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뭐야? sn 빼기 1이지. 네. 이거지? 네. an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영이 얘가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해. 이게 증명이야. 저걸 중요한 거야. 봐봐, 얘가 수렴을 한다면 얘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보이는 거잖아, 지금. 네. 얘가 수렴한다는 조건을 하에. 이게 조건이지? 네. 이게 조건이야? 네. 그러면 리미트 an은 sn 빼기 sn-1이지, 당연히. 네. an이라는 거, an이라는 것은 네. sn 빼기 sn-1이잖아. 근데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 지금. 네. 얘가 sn이잖아. 얘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새로운 명제, 다른 명제 하나 있지? 앞에서 배운 명제. 네. 그 명제를 접목시켜서 아. 얘가 알파로 가니까 얘도 알파로 가. 그래서 0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야. 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아.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간단한 명제인데 왜 명제를 중요시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 지금 이런 거야. 시그마 n 이퀄 1부터 네. 좀 이따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 볼게. an 무한대로 가는데 네. 거기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하면 왜 이렇게 푸는지는 나중에 봐야 돼. 일단은 결론적인 거 먼저 볼게. 네. 얘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봐라. 이런 거야, 지금. 네. 얘를 구하라. 이런 거야. 문제가. 이게 문제야. 네. 얘를 구하세요. 이랬어.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이걸 쓰는데 이 대우 명제를 더 많이 쓰는 거야. 이걸 쓰는 거야, 이거를. 이걸 쓰는 거야. 뭐냐면 얘를 내가 직접 계산을 못 해. 네. 나중에 이제 보여줄게, 그게. 못 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거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산하기 힘들어. 미적분학을 배워도, 사실은. 네. 우리가 미적분학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다 해도,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것을 명확한 값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나중에. 그건 나중에 볼게.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떤 명제를 이용하냐면, 이 명제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 지금 이걸 구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걸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이거 갑자기 왜 이래?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얘가 계산하면 몇이 나와? 2분의 1이 2가 나오지? 네. 그럼 얘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얘는 발산형이. 발산이다. 이게 답이야, 그냥.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수렴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발산하는 경우는 초점을 잘 안 둬.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거에서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 배우는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계산해. 지금 시그마 계산하는데 갑자기 미친 것들이 극한을 계산해.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래. 그랬더니, 그러면 얘는 발산이야? 그렇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좀 약간 허무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틀이 있으니까. 네. 일단 이게 있어.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근데 이거는 왜 안 돼요? 이런 게, 그거는 왜 안 되는 건 없고,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요거 나중에 한번 볼게, 요거. 네. 요거 볼게. 그럼 봐봐.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안 되는 이유는, 네. 뭐 특별히,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됐잖아. 이게 참이니까 증명이 된 거고, 증명을 한 거고, 이거는 거짓이 되는 하나의 몇 가지 예들이 많아. 그런 예들,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이거. 여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지금 n분의 1이라고 쳐봐. 네.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네. 그런데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 물론.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어.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
결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하는 발레가 생기는 거야. 이게 발산하는 경우가. 그래서 얘는 뭐 거짓이야. 이거는 꼭 100% 수렴하는 경우는 아니야. 이런 네. 거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되는 경우.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수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네. 안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볼 건데 지금 봐봐. 그 다음 페이지를 봐봐. 무한급수는 모든 거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틀을 머릿속에 두고 푸는 거야. 잘 봐.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봤어. 잠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머리 정리하고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봐야 돼. 이 연습을, 이 이론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미적분에서 초반의 급수에서는 이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나중에 다른 거는 뭐, 이거를 이제 연습하는 건데, 이렇게 큰 틀을 보면, 큰 틀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결국엔 무한 급수의 네. 큰 틀은 네.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해놓고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네. 무한급수의 큰 틀은 첫 번째 그냥 보자마자 무한 등비급수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게 최우선이야. 그러니까 SN을 구하는 걸 최우선으로 애들이 보통 배워. 처음부터.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배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이제 SN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야.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무한 등비급수인지를 보는 거야. 먼저 할 일이야, 이게. 네. 이거 무한 등비급수야? 아니야? 이걸 먼저 보는 거야. 무한 등비급수야? 그래서 만약에 무한 등비급수면 공비가 빼기 1보다 크고 1보다 작어? 이걸 또 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그 합은 1 빼기 R분의 A야. 그리고 이 범위하가 아니면 발산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무한등비급수가 뭐길래 그런가? 등비수열의 합인지 알지?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하나 써볼게. 시그마 k 이꼴 1부터 n 이꼴 네. 1부터 무한대까지 네. 3 곱하기 2분의 1에 n 빼기 1승 이렇게 써 있어. 네. 그럼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등비급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이게 등비급수지? 등비수열이지? 네. 공비가 몇인 등비수열이야?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수렴한.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거는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네? 네. 그러니까 답은 이거네. 1 빼기 R분의 근데 초항. 만약에 무한 등비급수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지 일단. 그럼 n 이꼴 여기다 이제 1 빼기 R분의 말 그대로 뭐야? 초항. n에다가 1 대입해서 0승이니까 1 돼서 3이 되지. 네. 답. 이게 답이다 이 얘기야. 아. 근데 만약에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뭐 3의 n승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네. 이것도 무한등비급수네? 발산. 그래. 근데 이 범위 없지? 네. 이건 발사냐? 그냥 끝이야. 이렇게. 이게 일단 이루어져야 돼, 먼저. 네.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그럼 네 말대로 이거잖아. 무한등비급수가 아니면 어떡하죠? 이런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무한등비급수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원칙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뭘 구해? AN을 구해. 무한등비급수가 아닐 때. 네. 무한등비급수가 아닐 때. 오케이? 네. AN을 구해. 그 다음에 뭘 구해? SN을 구해.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다 뭘 붙여?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여기 1 외적인 건 뭐예요? 그 외적인 경우. 그 외적인 경우. 이해가냐, 이거? 네. 이해가? 네. 무한등비급수 아니면 당연히, 무한등비급수,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걸 구분했냐면, 이런 거 생각해봐. 무한등비급수인데, 이렇게 풀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무한등비급수 이거 설명하기 전에 원리적으로 다 표현해줬잖아. 네. 그렇게 다 구해야 돼. 정신 나간 거지. 바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야. 얘면 바로 그냥 풀고, 얘가 아니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AN 구해서 SN 구해서 리미트 붙이면 되는구나. 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SN을 내가 구했어. 네.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 SN을 구했으니까 리미트 붙이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거든. 리미트는 웬만하면 계산은 다 되잖아. 네. 근데 문제는 AN을 구하는 건 안 어렵거든. 어떤 것들도. 네. 근데 SN은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SN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니고
AN을 구하는 건 웬만하면 다 구하거든, 진짜로. 근데 SN은 대학을 가서 미적분학을 다 배워도 SN을 구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 그리고 SN을 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만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끝없이 더하면 네.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이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사실은. 몇 개 안 돼.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거 겨우 구하는 거 열라 배우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막 이거 되게 잘한다고 내가 수학 그렇게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 대학 가서 보면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SN을 그러면 못 구할 때가 있잖아.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못 구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못 구하는 경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못 구할 때는 퍼뜩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그 명제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퍼뜩 SN을 내가 못 구하겠어. 그럼 그거의 영명제인 얘가 0이 아니겠거니 예상을 하는 거야. 얘가 아니겠거니 예상하고, 아니면 얘는 발산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못 구한다면 퍼뜩 이걸 예상하고 이게 0이 아니면 발산이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거의 90%가 이거야. 99%가. 그러니까 네가 딱 가는데 SN을 못 구하잖아? 그러면 그냥 아유 귀찮아. 발산. 그게 돼요? 다 맞을 거야, 아마. 실제로 문제는. 그런데 찝찝하잖아. 네. 그래도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지. 못 구하는데 퍼뜩 얘가 아니겠거니 예상을 하고, 아니면 발산이야. 100%야 이거는. 근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까 그거야. 대표적으로 n분의 1 같은 애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합을 구할 수 있느냐? 절대 못 구해. 대학에서도 미적분학 배워도 못 구해. 왜요? 착각하면 안 돼. 너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지, 이거? 이거. 못 구해. 시그마가 잘 기억이 아니, 시그마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게, 무슨 표현을 못한다, 이렇게. 안 구해져.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구해져. 이거 미적분학 이만큼 다 배워도 이거 못 풀어. 해석학 배워야 돼, 해석학. 해석학 우리 3학년 때 배웠어, 대학교. 어려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는 것도 분수는 웬만하면 못 푼다는 얘기야. 분수는 웬만하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AN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100%다 이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고등학교에서는 절대로 못 푸는 거야. 절대로 못 풀고, 단지 문제로는 나오기 때문에 얘를 2-3개 정도만 외워주는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네. 대학교에서도 못 푸는데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푸니? 여봐. 이 큰 틀이 머릿속에 잡혔니? 어차피 공부는 네가 그걸 이제 정리는 네가 해야 돼. 니네가 그거들을 다 해주면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문제를 접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몇 개를 들어줄게. 봐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실제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네.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네. 3n 더하기 2분의 2n 빼기 1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딱 보자마자 이거 무한급수는 아니네. 네. 무한등비급수는 아니네. 네. 그러면 당연히 SN을 구해야겠네. 네. 근데 얘가 일반항이라고 했지? 네.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된 일반항은 니네가 합을 구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뭐냐? 부분분수. 그래서 부분분수가 중요한 거야. 네. 이 부분수가 안 되죠. 부분분수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파악이 머릿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 딱 보자마자 이거 분수네? 근데 부분분수면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를 구분하는 능력은 뭐냐면, 앞에 부분을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가 결정되는 거죠. 앞에 내가 부분분수를 열심히 했어. 그럼 딱 보자면 이거 부분분수니까 합 구할 수 있구나. 근데 일반적인 분수는 합을 못 구해. 네. 합을 못 구하니까 원래는 이거잖아. 합을 구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네. 아니, 무한등비급수인지 보고. 아니야. 그럼 내가 합을 구해야 돼. 네. 근데 합을 구할 수 있는지 봤더니 합을 못 구해. 네. 그러면 잽싸게 그걸 생각해야지. 영영. 퍼뜩 이거. 갑자기 왜
시그마인데 이걸 구해? 그렇지만 이걸 구하는 거지. 얘가 몇이야? 3분의 2지. 0이 아니잖아. 얘는 발산이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예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0이 아니겠거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또 얘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딱 보자마자 무한 등비급수가 아니잖아. 네. 그럼 또 합을 구해야겠어. 근데 분분수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합을 못 구해. 그럼 나는 예상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상은, 얘 0이 아닐 거야. 근데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이거? 근데 이 얘는 니네는 못 풀기 때문에 외워야 돼. 얘가 0이 되는 거지. 얘는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어야지 얘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해야지 될 거 아니야.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발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0이 되면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때그때 틀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지금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무한 등비급수는 아니지. 네. 근데 부분수야. 네. 합을 구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합을 구해서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내가 이제 암산으로 그냥 합을 구할게. 네.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게 합을 구한 거야. 네. 이게 SN이야. 네. 이거를 계산한 게 이거야. 그지? 네. 리미트 하면 1. 이렇게 수렴을 하지.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걸 합을 못 구한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봐. 네. 만약에 못 구했어. 그럼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똑같이. 맞아? 네. 이렇게? 네. 그때 얘가 무엇이 돼? 0이네요. 근데 얘의 결과는 수렴을 하지. 얘의 결과는 얘는 발산이야. 그러면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를 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못 푼다고 니네가. 이거는 봐주긴 봐줄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는 봐줄 거지만 네. 이걸 못 구한다고. 그래서 그 암기해야 되는 것을 외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통틀어서 이게 다야.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때도 미적분학 배울 때 네가 대학교 1학년 가서 니네가 1학년 가가지고 할 때 딱 이게 다야. 뭐냐면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1차식이면 다 발산이야.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n분의 네. 1 발산 외워야 돼. 오케이? 네.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2n 더하기 3분의 5 이런 식으로 1차분의 상수항은 다 뭐야? 발산이야. 무한대로. n =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3n-2분의 2 = 발산.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이야. 1창분의 3. 1차분의 상수항. 근데 이렇게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얘도 똑같이 0으로 가지. 네. 근데 얘는 수렴이야. 이렇게 n = 1부터 무한대까지. 똑같은 걸 써놨냐? 그치? 수렴이야. 3차, 4차라고 할게. 네. 뭐야, 이거? 다? 수렴이야. 수렴하는 값은 그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잖아.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못 구해. 이거 누가 구했냐면 오일러가 구했다고, 이거. 답도 막 루트로 나와. 골 때리게 나와, 답도. 그래서 오일러가 이거 계산하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데. 물론 나한테 한 건 아니지만, 수학교에서, 야, 내가 이걸 구했어. 내가 이걸 구했어. 무한대로 가는 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의 값을 수렴하는 값을 구했어. 값도 되게 복잡해. 막 루트로 막 나오고 그래. 복잡하게 나와.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야, 나는. 막 이래서. 근데 우리는 못 구한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줘야 돼요, 유명제를. 저 못 구해요.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그 책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해석학도 배우고 막 복잡해. 물론 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까먹긴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장난 아니야, 이거 구하는 거 쉬운 게 아니야. 진짜로 쉬운 게 아니야. 야, 그러니 그 옛날 수학자들이, 그 잘난 애들이 다 대들다가 못하다가 오일러가 자기 이거 하고 잘난 척 엄청 하는데, 이 쉬운 게 아니지. 우리가 그거 조금 배웠다 그래서 다 등급 풀 수 있으면, 다 수학자 하지.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됐어. 그러면 오늘은 이런 큰 내용까지만 볼 건데,
도대체 얘가 발산하는 거 정도는 요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한 요 정도를 배워. 네. 요걸 한번 볼게. 이렇게 될게. 이렇게 있어요? 될게. 요거 앞에 있어. 그거는 이제 체크 프로그램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전체적인 틀을 하고 요거만 보면 되니까, 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발산하는지는 보면, 값은 못 구하지만, 네. 당연히 발산하니까, 끝없이 더하지? 네. 이렇게. 됐나요? 네. 끝없이 더해. 그러면, 얘를 보면, 얘가 더 크잖아. 어떻게 더 어떻게, 얘가, 네. 네. 지금 이제 얘인데, 그지? 얘지?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보면 얘를 이렇게 고친 거야. 1분의 1 더하기, 여기 2분의 1이 있지?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통분할 거야, 4로. 4로 맞춘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쓰고,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을 썼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거 두 개 합치면 2분의 1이 되거든. 근데 왜 어. 이걸 어떻게 통분을? 아니, 통분한 게 아니고 그냥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갖다 쓴 거야, 그냥. 아, 네. 그리고 4분의 1은 그대로 갖다 쓰고. 네.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크다는 걸 알겠지? 네. 얘하고 얘는 지금 똑같고, 얘하고 얘는 똑같고, 얘가 얘보다 크지? 네.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여기 5분의 1부터 쭉 있다가 여기 중간에 8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다 8분의 1로 썼어.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얘보다는 크겠지? 네. 얘가 크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다시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있지? 네. 이거를 다 16분의 1로 썼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 다음엔 다 몇 분의 1로 썼어? 32분의 1로 다 썼어. 그러면 분명히 얘가 얘보다 분명히 크다는 걸 알겠지? 얘가 같은 거니까. 얘 가지, 이거. 네.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가 몇이야? 2분의 1. 얘가 또 몇이야? 2분의 1. 얘가 16개. 8개니까 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되니까 이걸 끝없이 더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냐?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얘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된 거야. 어? 뭐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외우라는 거에서도 생각해봐. 그럼 분모가 1차식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런 형식으로 하면 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곱도 꼭 그럴 것 같잖아. 네. 그렇진 않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개별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개만 봐주면 무한급수가 전체적으로 딱 돼. 실제로 문제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한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봐, 사실.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놔야 돼.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이럴 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뭐를 봐야 되고, 이런 거 연습을 좀 충분히 해놓으면, 니네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제 뭐 다 되는 거지. 그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